어제 오렌지 카운티 산티아고 캐년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12,600에이커가 전수됐고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바린다의 블루리치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한 블루리치 산불이 신홀스와 브레아 북서쪽 방면으로까지 번져 15,2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실버라도 화재로 인해 오늘 비상사태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오후 글렌데일에서 산불이 발생해 8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브랜드파크에서 발생했으며 인명이나 건물 피해는 없습니다. 트럼프 이민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 통로라 할 수 있는 OPT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LA 카운티의 LA 리저널 코로나19 펀드의 6번째 지원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이후 소요 사태에 대비해 베벌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가 11월 3일, 4일 이틀 동안 통행이 차단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불가 방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인 미시간 등 3개 주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공화당 강세 지역이던 조지아주에만 유세에 나서 승리를 자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임명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이 취임 첫날 민감한 대선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어제 흑인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대선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유행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산티아고 캐년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12,600에이커가 전수됐고 진화율은 5%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버라도 산불로 얼바인 79,500명의 주민들이 강제 대피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실버라도 화재로 인해 오늘 비상사태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경 산티아고 캐년과 실버라도 캐년 로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오늘 당국은 실버라도 모드제스카, 라이브오크 캐년과 트라부코 캐년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 7만 명 그리고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 9,600명의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바인에서는 그레이파크와 베이크 파크웨이 사이 구간, 톨레도 북쪽의 얼바인 시 경계 구간까지 그리고 얼바인 블루버드에서 남쪽으로 트라부코 로드, 제프리 로드 동쪽부터 포톨라 하이스쿨까지 얼바인 블루버드 북쪽 잼버리 로드에서 베이크 파크웨이 사이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당국은 포토롤라 파크웨이의 남쪽과 133 톨로드 서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은 해제시켰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해 133번 톨로드 북쪽 방면 5번 프리웨이에서 241번 톨로드까지 구간, 241번과 5번 프리웨이 사이 남쪽 방면이 폐쇄됐습니다. 241번 톨로드는 오소 파크웨이 북쪽에서부터 91번 프리웨이까지 그리고 91번 프리웨이와 레이크 포레스트 드라이브 사이 남쪽 방면이 폐쇄됐습니다. 261번 톨로드는 얼바인 블루버드에서 241번 그리고 산티아고 캐년 로드 구간 폐쇄돼 있습니다. 현재 화재로 인해 어젯밤부터 9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부터 241번 프리웨이 구간, 알튼 파크웨이부터 24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구간, 포톨라 파크웨이 얼바인부터 241번 프리웨이 구간 5번 프리웨이 남쪽과 북쪽 방면부터 133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구간, 잼버리 로드의 동쪽 방면 체프맨 애비뉴와 산티아고 캐년 로드 구간, 그리고 실버라도 캐년 로드부터 산티아고 캐년 로드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얼바인과 터스틴 통합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들은 오늘까지 문을 닫기로 했으며 UC 얼바인은 매연으로 인해 진행하던 소수의 대면 수업과 모든 캠퍼스 내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라스로마스 커뮤니티 센터, 터틀라 커뮤니티 센터, 유니버시티 커뮤니티 센터, 퀘리힐 커뮤니티 센터, 로스 올리버스 커뮤니티 센터, 하버드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란초 시니어 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센터가 모두 차 우드브리지 고등학교에 추가적으로 이재민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당국은 화재 진압에 750명의 소방대원과 14대의 헬기를 추가 투입시켰습니다. 산불로 전수된 건물은 아직 직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당국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지만 남가주 에디슨 전력회사는 가주 당국에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전력 시설과 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바린다의 블루리치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한 블루리치 산불이 치노힐스와 브레아 북서쪽 방면으로까지 번져 오늘 현재 15,2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진화율 0%입니다. 소방대원 1,000명이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1시경 요바린다에서 발생해 삽시간에 번져 현재 15,20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요바린다와 치노힐스, 브레아의 주민 15,000명이 대피했으며 당국은 적어도 10채 가옥에 화재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요바린다의 2,500가구, 치노힐스의 5,958가구 등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재가 오늘 치노힐스 방면으로까지 번지면서 소켈 캐년 파크웨이 남쪽 지역을 포함한 벨리치 드라이브와 골든 테라스 드라이브, 미스티힐 드라이브 동쪽부터 서쪽 지역, 소켈 캐년 파크의 북쪽 지역의 파이프라인 애비뉴, 힐즈 드라이브, 어거스트 드라이브, 그리고 파이어스톤 레인 지역에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바린다 치노밸리 통합교육구는 오늘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투표용지 드랍박스 역시 폐쇄했는데 얼바인의 2곳, 요바린다의 1곳, 그리고 투라부코 캐년의 1곳이며 선거당국은 카운티 내에 112 드랍박스에 투표용지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운티 내 112 드랍박스에 투표용지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글렌데일에서 산불이 발생해 8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후 2시 16분경 브랜드팍에서 발생했으며 아직 건물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운틴 스트리트과 아이들우드 로드를 따라 14가구의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산불로 인해 웨스트 마운틴 스트리트 서쪽 900블락 인근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제한과 엄격한 심사 등 트럼프 이민 당국이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유일한 취업 통로라 할 수 있는 OPT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유학생들의 미기업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22일 OPT 부정 취득 단속을 위한 옵티컬 일루전 작전이 미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1차 단속 결과 OPT를 부정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유학생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세관국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유학생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OPT를 신청해 OPT 승인을 취득한 뒤 대학 졸업 후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OPT 유학생 15명은 보스턴과 워싱턴 DC, 피츠버그, 내시빌, 뉴욕, 로더데일 등에서 이민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으며 이들 중 11명이 인도 출신 유학생입니다. OPT 유학생에 초점을 맞춘 이민 단속 작전은 유례가 없는 초유의 작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OPT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OPT 유학생들을 취업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수준과 강도로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연일 8만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 35개 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2차 대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 다시 생필품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어 소매체인 업계가 대규모 사재기 사태 재현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팬데믹이 본격화되던 지난 3월과 4월 미 전역에서 거세게 확산됐던 대규모 사재기 사태가 이번 겨울 다시 재현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코로나19 2차 확산 징후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인 봉쇄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사재기 열풍이 재현될 수 있어 식품 소매체인 업계가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사재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들이 대량 구매에 나서게 될 물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2차 봉쇄령을 우려해 생필품 대량 구입에 나서 액체 비누, 캔푸드, 소독용 와이핑 시트 등 일부 품목들은 벌써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에 불어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2차 대규모 사재기 열풍은 화장지와 세정제, 캠푸드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던 지난 봄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예전에 비해 식료품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겨울철에 봉쇄령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을 대거 사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코넬대 식품산업경영의 에드워드 맥플라린 교수는 식품 소매 업체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현재 재고 물량을 쌓기 시작했다며 팬데믹 초기의 경험이 소매 업체들이 사재기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LA 카운티의 LA 리저널 코로나19 펀드의 6번째 지원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이번 지원금도 이전 5차례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 최소 $5,000에서 최대 $25,000까지 현금 무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차량 공유 업체 운전자나 배달원과 같은 공유 경제업체 종사원이나 노점상,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또는 최근 세금 보고 기간 중 매출이 $100,000 미만인 업체 등이 포함되며 $5,000의 현금 무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또는 연간 예산 $1,000,0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비즈니스나 비영리 단체는 $15,000의 지원금을, 연수입 $1,000,000 이상 $500,000 미만인 업체는 $25,000 그랜트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LA 카운티 소재 사업장이나 거주자이어 하며 신청은 LA 코로나 펀드 웹사이트 www.lacovidfund.org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영어 사용이 불편한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은 영어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올 3분기 6년 내 가장 좋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1,63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3센트로 전분기 순이익보다 무려 78.1%가 뛰어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32.1%가 상승했습니다. 대출은 48억 3천만 달러로 전분기와 별 변동이 없으며 1년 전보다 5.8%가 올랐습니다. 예금은 51억 9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줄고 1년 전보다 10.7%가 올랐습니다. 자산은 61억 680만 달러입니다. 반일이 한미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지난 3분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론 모디피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LA 한인회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 1차 접종에 이어 이번에도 예약 없이 시간 내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 9월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 회장이 취임하신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 회장과 함께 이 오렌지 카운티의 산불 현황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의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지금 yorbalinda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나 있는 상황이죠. 많은 네, 한인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어제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캐니언과 그 실버라도 캐니언 인근에 불이 났기 때문에 어제는 상당히 그 건조한 기후와 또 강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그래서 좀 바람은 그렇게 좀 세게 불질 않아서 현재는 좀 상당히 좀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들의 그 피해에 대한 그 조사와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였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얼바인 시에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구가 대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2,500개, 또 터스틴 푸틸 렌치하고 레이크 포레스트에 720가구, 요발린다에 516가구, 또 렌처 산타 마가리타에 약 한 100여 가구, 미션 베어에 205가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지금 우리 이사님들이 오셔서 오늘 전화한 것만 한 155통을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벌써 이제 가까운 인근 친지나 친구들 집으로 다 이제 그 피신해 계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들은 또 한 11시 반쯤에서 LA 총영사관의 김대환 영사님하고 우리 임원들 한 5명하고 해서 이베케이션 플레이스를 이제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 미국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그렇게 오늘 아침 6시에 그걸 오픈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고
또 거기는 그저 스낵하고 물 정도만 준비해놓고 잠깐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 교회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게 정승락 목사님하고 또 그 교회에서 특별히 그 대피소를 마련해가지고 어제 한 120명이 거기에 다녀갔고, 오늘도 12가정이 계속 거기에서 머물 수 있게끔 그 안에 실내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어려울 때에 참 우리 대형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한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님 전화로 연결하고 유튜브에 선생님 네. 불 좀 꺼주세요. 냄새 심해요. 라고 하시는 댓글도 네.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면 이런 댓글도 네. 올려주시겠어요. 그죠? 지금 코로나 네, 사태도 그렇죠. 그렇고 강풍에 네. 기후변화에 네, 산불 네. 피해도 갈수록 심화되고 해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한 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지역 한인들이 좀 결속하고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돕고 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지역 한인분들께도 권석대 회장님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매우 불안하고 힘든 이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대형 화재로 인해 얼마나 힘드시고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한인 동포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LA 총영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럼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권 회장님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 평통 회장으로 활동을 해오셨다가 지난 9월에 오렌지 카운티 한인 회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이 네네. 코로나 사태로 한인의 활동도 이제 주민들의 코로나 사태 극복을 돕는데 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또 앞으로 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이 장단기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지만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기를 찾아오는 동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포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후원 업체와 더불어 동포들 간의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더 강력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오렌지 카운티에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131가구의 리스트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더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 그 리스트를 좀 더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힘을 쓸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메일링을 보내는 문제라든지 또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전화로 이제 저희들이 방문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5,000가구에 매일 한 번씩만 나간다고 해도 경비가 15,000불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동포들께서는 한인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메일 그 인포메이션을 주시면은 많은 경비가 절약되면서 이런 긴급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화제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봤지만은 느끼는 바지만은 우리 한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한 구심점으로 우리가 뭉쳐서 서로의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또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인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유튜브를 통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또 웹사이트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금년 아마 11월 달부터 저희들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최고집이 지금 나갈 계획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한인회 활동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저 우리 모든 동포들이 참여하는 한인회가 되어서 우리 한인회가 발전되고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 살기 좋은 오렌지 카운티 발전하는 우리 동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시간이라 그 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어떻게 끌어가실지 이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고 일단 네. 산불로 지금 정말 고생하시는 지역 한인분들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도 힘을 써주고 계시니까 다 같이 좀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권석대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선일인 11월 3일과 이튿날인 4일 이틀 동안 베버리힐스의 로데오 드라이브가 통행이 차단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베버리힐즈의 최고급 명품 상점이 줄지어 있는 로데오 드라이브가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 선거일과 그 이튿날 양일 동안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모두 금지합니다. 도미닉 리베티 베버리힐스 경찰국장은 11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치안 인력을 증원하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버리힐즈에 위치한 비즈니스 업소에는 대통령 선거일과 이튿날에 가급적이면 업소 문을 닫거나 운영 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당부했습니다. 베버리힐즈시는 대선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 시내 비즈니스 업소들의 업소 유리창에 나무 화판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여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베버리힐즈와 산타모니카 프롬나드의 명품 매장이 약탈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처입니다. 베버리힐즈시는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격한 시위를 벌일 수 있고 시위 도중에 고급 상점들을 겨냥한 약탈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버리힐즈에서는 지난 8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지지자 양측이 맞불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베버리힐즈는 시위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6월에 벌어진 소요 사태 때에는 통행 금지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범죄로 기소하는가 하면 통행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시위대 중 $5,000의 보석금을 내지 못한 경우 교도소에 수감시킨 적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의회가 오늘 팬데믹 기간 동안 $5천만 투입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유틸리티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대상은 LA시 중간소득 50% 이하 소득 수준 LA 시민으로 LA 수도전력국 고객이어야 합니다. 수혜자들은 수도와 전기세를 비롯해 가스값과 셀폰 요금, 와이파이를 비롯한 인터넷과 케이블 서비스 이용료 등 총 $500를 지원받습니다. 코비드-19 유틸리티 보조 프로그램은 LA 전력국과 함께 운영되며 추첨을 통해 10만 가구를 선정해 유틸리티 비용을
가정을 보조합니다. LA 수도전력국 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전력당국은 더 자세한 사항은 LA전력국 홈페이지 ladw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불가 방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에서 선거일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까지 개표를 인정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항소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민주당의 시도를 기각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념 성향에 따라 5대3으로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층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보다 우편 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바이든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위스콘신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 2만 3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격전지입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요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현재 바이든의 트럼프를 5.5%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의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도 별도 의견을 내고 지방법원이 주선거 마감일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법 판사는 주선거 마감일을 엿새로 정했다며 하지만 사흘, 이래, 열흘은 어떤가, 다른 재판관들이 다른 관할 지역에서 다른 마감일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항소법원 판결은 위스콘신 유권자들에게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방지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위스콘신주에서의 대면 투표에 위협이 된다며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소인이 지키고 그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까지 개표될 것이라고 지난달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제7 순회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선거일까지로 유효 개표날을 되돌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에 해당 판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인 미시간 등 3개 주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공화당 강세 지역이던 조지아주에서만 유세에 나서 승리를 자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펜실베니아에 이어 미시간에서 유세를 열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만큼 3일 만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몇 시간을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f he gets in, he's going to raise your taxes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He is the first candidate I've ever seen who is running on a promise that I will raise your taxes. I've never heard that one.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거쳐 네브라스카로 이어지는 강행군을 펼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재선을 위해서는 경합주 대부분에서의 승리가 필요한 만큼 4년 전에 뒤집었던 중서부 지역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조지아는 1992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주입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민주당 출신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장에 있는 웜스프링에서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분열이 아닌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Has the heart of this nation turned to stone? I don't think so. I refuse to believe it. I know this country. I know our people. And I know we can unite and heal this nation. 대선 막판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아이오와 주 유세도 예정돼 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지적 속에 또 다른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하며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켈리 맥커닌이 백악관 대변인이 개인 자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한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직자의 정치 활동을 금한 해치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고위 참모가 이미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맥커닌이 대변인은 팍스뉴스 및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교적 호익적인 보수 성향 매체입니다. 그는 백악관 대변인이 아닌 트럼프 캠모 참모로 소개됐습니다.
인터뷰도 버지니아주에 있는 트럼프 캠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맥커니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유세 활동을 소개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은 극자를 위한 빈배가 됐다면서 바이든은 지하실에 있고 그가 표를 얻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세는 공직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을 백악관 잔디밭에서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백악관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어제 흑인이 경찰 총격에 숨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와중에 상점 약탈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선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필라델피아의 주택가 도로에서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27살 월리스 씨입니다. 경찰은 우연히 마주친 월리스 씨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고 내려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Officers ordered him several times to drop the weapon. Fortunately, he did not do so. After a short time, the male continued to follow after the officers while brandishing the weapon. Officers ordered him to drop it several more times. Fortunately, he did not. 필라델피아 시내에선 어젯밤 늦게까지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흑인이 또 숨졌다며 분노한 시위대가 거리로 뛰쳐나왔고 차량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도 약탈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이후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큰 피해를 입었던 웨스트 필라델피아 지역 상점들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30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대 30여 명이 체포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를 우려했습니다. And the hope is that doesn't escalate into anything more than the peaceful protests that I think this kind of situation brings out. 필라델피아는 흑인 비율이 40%가 넘는 곳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앞두고 흑인 표심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죠. 지난주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찾아 흑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지난 7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최소 21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일주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며 병원의 수용 능력도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주 등이 특히 심각합니다. 텍사스주 엘페소도 병원과 중환자실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We are in a crisis. We obviously have 100% capacity now at all the hospitals. That ICU units are full capacity. We're now not able to take emergencies like we used to of non-COVID patients, which is always that danger point.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상황이 특히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1차 유행 때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군까지 나섰습니다. Il dispositivo sarà dispiegato su tutto il territorio nazionale. All'interno di queste strutture agiranno personale interforze e personale civile delle ASL, quindi medici e infermieri provenienti dagli ospedali. 이탈리아 정부 내 일각에서는 다시 국지적 봉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불안한 마음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우리 몸 곳곳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극복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허프포스트가 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직시. 겨우 잠이 들었는데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눈을 떴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잠이 오기는커녕 점점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면 심리학자 사라 실버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밤에 깨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은 세상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자려면 애를 써야 하고 그래도 평소보다 덜 자며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서성이는 것은 시절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가뜩이나 스트레스 심한 상황에서 못 자는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사태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노트북을 들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일하는 버릇이 생기진 않았나요? 침대는 자는 곳입니다.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은 다른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같은 게 좋지만 어떤 하루를 보냈느냐에 따라 졸리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심리학자 제이드 우는 시간표를 지키겠다고 억지로 자려들지는 말라고 조언합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졸릴 때까지 기다려 침대에 누울 것. 대신 기상시간만은 언제나 같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운동은 되도록 밖에서 햇빛을 받으며 해야 합니다. 그래야 푹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새끼 식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의 기본이고 또 숙면의 기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때가 같아야 우리 몸의 24주기 리듬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으면 그를 통해 뇌가 밤이 되었음을 알고 잘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회사 내 전기 시스템 점검 관계로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새벽 0시까지,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라디오 서울 방송 앱과 유튜브 방송은 중단됩니다. AM 1650과 이 코리아타운은 FM 106.3을 통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항상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AM 1650을 통해서도 방송 계속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유행과 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22.19포인트, 0.8%가 하락한 27,463.1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29포인트, 0.3% 내린 3,390.68의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41포인트, 0.64% 상승한 11,431.3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미국 대선 전국, 주요 기업 실적 및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2.18% 내렸고 반면 기술주는 0.52%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 전까지는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멕시코만의 열대성 폭풍 예보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6% 오른 39.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우려로 1.29달러가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대부분 회복한 셈입니다. 멕시코만 열대성 폭풍에 미국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집중된 미국의 원유 생산 시설은 절반가량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0.72% 오른 40.75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국제 금값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33% 오른 1911.9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임시직 10만 명을 채용한다고 경제매체 CNBC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연말 연휴 시즌에 증가할 쇼핑 수요를 지원해줄 임시직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선별해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메릴랜드, 조지아에서 대부분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 달 이용 요금으로 $99를 책정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 신청을 문의한 고객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스타링크 베타 서비스 이용 요금은 월 $99입니다. 또 위성 인터넷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와 와이파이 라우더 등을 설치하는 데 $499를 지불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베타 서비스를 위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 스타링크 접속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올렸습니다. 스타링크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적외도 소형 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 주중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대를 보이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밤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바람주의보와 함께 산불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틀 전에 내려진 산불경보와 바람주의보도 오늘 저녁 6시까지 유효합니다. LA 하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42도, 해안 지역 71도, 5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1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소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소울. 라디오 소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소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소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소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